8-13 기도 요즘 많네요. 내용은 들어가는데 기도. 반복되는 내용이라 뭔데요? 그 뜻만 아래서 내용 한자는 이거 제가 조금 먼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8-13 구례공의 육회명에 이르기를 관리가 이거 좋은 말만 다 써 있어요. 관리가 사사롭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 지위를 잃었을 때 후회하고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고 재주를 믿고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후회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사용할 때 후회하고 술에 취했을 때 함부로 말하면 깬 뒤에 후회하고 건강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들어서 후회한다. 하나도 틀릴 말 없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구례공이라는 사람은 저기 북송 때 재상까지 지낸 사람이래요. 여기 역주에도 나와 있지만 이름은 성은 구구는 근데 이게 도둑구자도 써요. 여기에. 네. 도둑구로도 쓰는데 이제 이게 도둑 후손이라고 그런가 구자를 성으로 썼어요. 이름은 준. 나중에 흉노를 물리친 공적으로다가 내국이라는 지명을 거기에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였을 때 구례공이라고 이렇게 뭐 하는데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자는요 도둑구자고 이 도둑구자인데 이건 성이니까 뭐 의미를 필요가 없어요. 이 글자를 쓸 때는 요거를 이렇게도 써요. 요거와 둥그런 분과 요거는 같은 분인데 같이 쓰기 때문에 속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간머리는 이따금씩 점을 생략해도 같은 자를 이렇게 쓸 때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은 자예요. 점이 언뜻 보면 뭐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이 점이 없어요. 점이 없는데도 이제 그렇게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자료는 이것도 도둑구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뭐 여자를 훔쳐왔기 때문에 도둑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여기는 다 간머리가 되는데 이거만 민간머리죠. 여기가 점이 없어서 그럴 때에는 전부 세 개가 동자에서 우리 간머리가 써있는 게 요거를 빼도 상관없어요. 이런 건 안 익혀도 요렇게 타이하게 뭐 한 거는 그런 글자가 어쩌다가 가끔씩 있어요. 구례공 레자는 쑥레자입니다. 쑥인데 우리 동쪽을 가리킬 때 그 동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이 쑥레가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동래산 신산이 산다는 산이지요. 동쪽에 보면서 신산이 사는 산의 이름 속에서 동이 들어가면은 이 내가 우리나라 쪽에 여기 내국공이라고 썼는데 아마 산동반도 지역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려운 야가 없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면 산동반도를 역사적으로 밑쪽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동반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 공자가 노나라 출신 아닙니까? 노나라가 산동반도 그 지역에 있어요. 그 옛날에는 제나라 지역이 있고 조금 들어가면 제나라 지역, 노나라 이게 산동반도가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자도 동이족기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자가 동이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이에 우리가 동이라고 해서 이자 오랑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데 이게 큰 덕이라는 예자고 이 풀이는 문자의 풀이는 큰 데에다가 화살이 쓰는 큰 화살을 쓰는 사람이라는 민족이라는 뜻을 동방민족 그 이름을 하는 이루다가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산동반도가 역사적으로 백제시대 때 속국일 수도 있었고 고구려 시대의 그 점령지여서 그 영토에 포함되고 요서 지역까지가 이 고대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그런 설 때문에 공자님도 노나라 출신이니까 산동반도 그 옆에 있거든요. 제나라하고 노나라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자도 동이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불화가 육해명 육계명은 6가지 후회할 일에 대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명은 명심하다, 마음속에다 이제 명심하다 하는데 가슴속에다가 넣고 있어야 해요. 6가지. 이거는 주자 10편을 만들었죠. 10회. 그거는 후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도 후운과 같아요. 가르침인데 이거는 돌이나 금속에다 새겨놓고 오래오래 간직하라는 의미니까 이 후운이나 뭐나 똑같아요. 제가 이거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 논어를 2번 이렇게 하다가 하나는 약했었는데 생활론어 150품 여기 명언 생활론어 명언 150품을 써서 촉을 썼거든요. 그때 명언을 때 이명자를 썼어요. 그 명언도 있고 있지만 이것은 가슴속에 새겨놓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고 이 명언은 유명한 말이라는 명언이니까 이 명언은 뭐 유명한 말이 아니라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이라는 뜻이죠. 명언. 그래서 육해명은 금속에다가 돌에다가 이렇게 새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간직하라는 말. 그게 주자가 쓴 10회원의 후이나 이 명이나 의미는 다 같습니다. 관행 사고 관리로서 행동에 사적인 마음으로 왜곡하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관리가 사적인 욕심으로 잘못을 저지른다. 이 곡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 여기서는 잘못을 이야기하죠. 잘못.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굽었다. 세 번째는 음악의 곡조. 네 번째가 자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이요. 잘못은 굽었다와 같이 통하는 말이니까 왜곡 여기다가 외자를 붙이면 왜곡한다는 것이죠. 바른 것이 아니다. 바르지 아니한 걸다가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 왜곡이지요. 이거 글자 그대로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인 게 외자가요. 그래서 사는 개인적인 원래 이 고자로는 이 사자가 이렇게 쓴 것이 고자에서는 사자예요. 사자가 나중에 여기가 경종 농업사회가 되면서 곡식을 얘기하는 뭐가 붙어가지고 그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욕심이 됐고, 이 개인적인 욕심을 혼자 차지하지 말고 나누어라. 서로 남들과 나누어 가지라고 한 데서 공변할 공이 있어요. 이거는 8팔이지만 8팔은 여기서는 나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고자서 사자인데 그것이 영능 사이로 오면서 벼와 곡물이 붙었고, 거기에서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서 하라. 그런 게 여기에서는 관행은 공변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왜곡하면은 그 관직, 실시해 그 관직을 잃었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의미지. 그 다음에 부불 거명, 부자일 때 검소하고 절약하지 않으면은 빈시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불수학이 있습니다. 예불수학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또 따르요. 예는 재주, 재능, 기능, 기술, 또는 요즘은 들으면 이제 예술도 참 재주죠. 하나 예전 지금으로가 아니라 예전에도 따지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예는 총명함을 얘기해요. 총명함. 이런 뜻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예는 총명함을 얘기해요. 총명한 재주가 있다고, 똑똑하다고, 쉽게 얘기하면 똑똑하다고,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했어요. 총명하다고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은 다시에 바라는 것은 세월이 지났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늙었을 때, 쉽게 하면 늙어서 나이 먹어서 후회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의 해석은 재능, 여기서는 이제 총명함이라고 이렇게 뭐 하는데, 기술이나 기능, 재주는 이렇게 이걸로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재주는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젊었을 때, 소원은 젊었을 때니까요.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그런데 재주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것은, 여기 기능, 여기 재능보다도 여기서는 재주나 기능, 기술이라고 해석할 수가 하는 거예요. 재주는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후회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해석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총명하다고, 재주 있다고, 젊었을 때 그만 믿고 배우지 않으면은 나이 먹어서 후회한다는 쪽을 저는 해석해서 택했어요. 그런 게 재주는, 어떤 기능은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후회한다. 아니면 총명하다고,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은 나이 먹어서 후회한다. 그런 게 자신의 능력만 믿지 말고 배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걸로 봐서, 저는 재주를 믿고, 총명한 재주를 믿고 이렇게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견사불악. 견사불악이면은 일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사물을 보고, 여기서는 일도 되겠지만 사물도 되겠지요. 사물을 보고 그 이치나 그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용시해. 요거는 어떤 것을 사용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중요할 때, 이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거나 중요할 때에 후회한다. 그걸 미리 배워둘 걸. 책을 읽어서 학문을 했어야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고, 허다못해
그 목공이라도 배워왔으면은 내가 목공이 필요했을 때 그걸 배워뒀으면 꼭 써먹을 텐데 꼭 내가 필요한데 의자가 부서졌는데 내가 그런 걸 안 배워왔더니 뭐한다. 옛날에 자급자족할 때 얘기죠. 지금처럼 어떤 공장이나 어디서 갔다가 맡기면은 뭐지 뭐. 그러니까 모든 일은 보고 봤을 때 배워두라는 의미예요. 그러게 여기서는 지금 세대의 시대의 차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치유광은 취했을 때 광은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미친 소리. 광자는요 원래 의미가 개가 달려가면 짖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견이거든요. 개견교재요. 그래서 여기 부스메울은 개사선변이라고 이렇게 뭐 하는데요. 개가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여기서는 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구 달려가면서 짖는 것이 광이에요. 그러니까 광은 개가 짖는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말이에요. 광은 취했을 때 저도 많이 술 먹고서 정신 잃을 때까지 취한 거였을 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럴 때는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마구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된 말일 수도 있고 도덕 예의에도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술 먹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일을 더러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쳤다는 뜻보다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함부로 말하는 거 이런 것을 여기 하면 돼요. 방언은 깼을 때, 술에 깼을 때 성 후회한다. 술을 깼을 때 후회하지요. 저는 수백 번도 더 후회했어요. 술 먹고서 술 취해가지고서 뭐하고서는 그 이틀을 깼을 때 아유 내가 술을 안 먹었으면 내가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됐나도 모르겠어. 후회해서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잘못하진 않았나 싶어가지고 성후회 이거 술 먹는 사람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술이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근데 그걸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좋지요. 네. 하나하나를 다 남들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술 먹고서 그렇게 그냥 가끔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술이 좋은 거랬죠. 그 다음에 안 부장식이면은 여기에서 조금 해석이 필요한 단어가 또 나왔네요. 안 부장식. 건강을 사전에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인데요. 안은 편안할 때 쉬지 않으면은 편할 때 쉬지 않으면은 나중에 건강할 때 병들어서 후회한다. 편안할 때 이게 장자가 장수장자로 우리가 대표 후원을 장수장이라고 알지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뭐는 미래를 나타내는 장자도 장래장자도 돼요. 장래장. 그러면서 여기에는 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장자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왜 지킨다는 의미가 되나? 장자를 이게 여기에 훈이 40개가 달렸더라고요. 뜻이 40개의 뜻이 있는데 그중 하나에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다가 했으니 휴식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뜻이 돼요. 이게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이 먹으면은 여기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미리 편안할 때 휴식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쉬지 않으면, 편안할 때 쉬면서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병든 뒤에 후회한다. 병시 후 병시
전부 우리들 보고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은 항상 그 기억하고 있어도 좋은데 여기서 예 불수하게 해석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교양이 이야기했으니까 보는데 예자는 우리가 약자로다가 이렇게들 많이 쓰지요. 근데 이것은 둥둥이 운자예요. 원래 본자는 둥둥이는 제가 풀이 모르는데 거기 설명에 향초라고 나왔어요. 향기나는 그 풀 모양이에요. 그 향기나는 그 풀 운지인데 이런 자가 지금은 잘 독립돼서 쓰지는 않는데 고서에는 가끔 운자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고서일 때는 속자로 나오는 책은 있는데 약자로 나오는 책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운이라는 걸로다가 읽으셔야 되는 그 뭐가 있습니다. 고서의 뭐는 지금은 인쇄물이 약자도 쓰고 속자도 쓰고 뭐 하니까 정제를 몰라요. 정제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자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많이 쓰면 이거를 제주 예자의 약자로다가 많이 아시는데 옛날 고서에서는 둥둥이는 둥둥이가 향초래 향초. 요새 뭐 무슨 풀을 있죠? 풀을 하는 거 그거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하더만 그런 풀인 것 같아. 풀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무엇이고 장례장자, 장수장자, 장수장자도 이게 동자로다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 이게는 약자고 이건 속자라고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속자는 요 편자는 대답 다 쓰고 모였는데 약자이고 속자이니까 그런 점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고 취할 취자가 약자로다가 쓸 때 졸자를 90이라고 해서 그 90세 생일잔치하면 졸수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이 졸자가 약해서 쓸 때는 90이라는 자를 이렇게 쓴다는 것만 아시고 오면 돼요. 그래서 졸수라고 하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좀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말고 하지만 미수는 이렇게 이 글자를 파자 해가지고서 우리가 많이 나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곱 7자 밑에 10시 본 것도 희수라고. 네, 희수요. 근데 왜 70. 희수라고 하면은 이것이 약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는 제가 읽기는 77세라고 들었어요. 77. 이것의 약자가 70이 아니라 77이 77. 그래서 77세를 희수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는 이 희수를 77세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책에서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뭐 여기는
제가 설명한 두어 가지 빼놓고서는 어려운 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14 익지서에 이르기를 차라리 사고가 없이 가난할 망정 사고가 많으면서 부자로 살지 말며 그런 게 부유하지 말며 사고 없이 초가집에 살 망정 사고가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살지 말며 그런 게 살지 말면 다 허구서 설명드릴게요. 병 없이 거친 밥을 먹을 망정 병이 있으면서 좋은 약을 먹지 말라. 이거는 먹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살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차라리 이렇게 해석을 차라리 사고 없이 가난할 망정 사고가 많아서 부유하게 살라고 하지 말라. 살려고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 해석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걸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사고 없이 초가집에 살 망정 사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말라. 병 없이 거친 밥을 먹을 망정 병이 있으면서 좋은 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지서라는 것은 송년회 때의 그 교양서라고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죠. 익지서는. 그래서 영무 사이갑인 영무 사이 갑인연정 마규 가난하더라도 사고 없을 망정 마규 사고 있고 유사는 유고와 같지요. 유고와 같은 말 유사의 갑인 집안이 부자라고 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뜻에 지금 풀이를 하려고 아니라 여기에서 해석할 때 유의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영, 막 또는 불을 부정사예요. 이게 차라리예요. 차라리 이거 편안할 영자로 쓰지만 이거는 차라리 무엇 할망정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것이 관용구예요. 중국어에 쓰는 관용은 습관처럼 정해져 있는 글자잖아요. 딱 정해져서 이문구는 어디에서든지 뭐 하는 건데 무엇 할망정 무엇마디나 비교 서로 비교를 해서 쓰는 관용문구입니다. 그래서 영막이나 영불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무엇 할망정 무엇 하지 말라. 이 뒤에 오는 글 앞에 오는 글 요렇게 할 망정 요렇게 하지 말라. 그게 차라리 요렇게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도 돼요.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는 부정사가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바꿔말하면 뭐뭐 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써서 이건 중국어에서 관용구로다가 현대 중국어는 모르겠어요. 현대 중국어는 모르겠는데 오대 중국에서는 관용구로 썼으니까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요 뒤에 문구도 다 영불, 영막 뭐 이렇게 다 썼어요.
비교하면서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낫다. 비교하면서 앞에 것을 할 망정 뒤에 것을 하지는 말라. 이런 걸로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사히 가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집이 가난할 망정 일이 와 자꾸 사고 같은 것이 많으면서 집이 부자인 것보다 낫다. 이런 거고 그 뒤에 영무 사이 주모 불유 사이 주 구목 금목은 좋은 집이겠지요. 목은 초라한 집 초가집 그리고 금목은 좋은 집 영무 병이 식추반 하나 가운데다 써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치우치게 썼어. 이게 사슴록이 3개 있어요. 근데 사슴록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는 거칠다는 뜻이에요. 거칠다. 여기서 이것이 그래서 거칠다에서 반이니까 이거는 밥이란 뜻이잖아요. 거친 밥, 조처럼 이렇게 거친 밥. 이게 쉽게 하면 논어에 나오는 반수사 음수할 때 소사. 그것도 거칠다는 뜻이죠. 멀다는 뜻이지만 거칠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소사와 이 추사는 같은데 이거는 거의 안 쓰는 글자인데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약자로다가 사슴록 밑에 하나만 쓰고 이것은 위와 같다는 뜻이에요. 땡땡 이 같은 글자가 같이 써 있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 책은 그렇게 많이는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명심보감에서 처음 읽는 글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약자까지 찾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관영권은 전부가 빈부, 주거, 건강 같은 거를 조건별로 비교 금지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하나 더 하면 시간이 딱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저 8-15 이것도 내내 입지서에 우리 8-14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하려고 일부러 써왔는데 이 영, 불, 마, 무로다가 쓴 거는 쓴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쉽게 우리 속담이요. 차라리 닭대가리가 될 망정 속꼬리는 흔들지 말아라. 우는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우후라는 것은 뒷꽁문이에요. 꼬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쉽게 하면 항문이지요. 항문인데 그것이 뭐 하니까 우후라고 표현해놓고 우리말로는 새 꼬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영이 개도 차라리 닭대가리는 되더라도 무의, 우후, 속구리는 되지 말으라. 이게 우리나라 속담인데 한자로다가 이게 표현하면 이렇게 재미있는 말이 되길래 한번 소개해 주려고 일부러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그 넘어갈 뻔했어요. 이게 사실은 우후가 속구리가 아니라 속공문이라는 얘기, 그걸로다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영, 무 이렇게 관육구가 써있죠. 차라리 뭐뭐보다 뭐뭐 되지 말라. 네, 영자가 정자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약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렇게도 써요. 이거는 약자도 아니고 같은 자도 아닌데 통자라고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편안할 영입니다. 글자도 다르고 발음과 뜻은 같은데 글자가 달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동자라고 않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통자. 통자라고 이렇게 뭐는데 이것도 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아시면은 이렇게 가끔 나와요. 이게 고서 보면은 이자가 가끔 나오는데 이자를 해석할 때마다 찾아보면은 이거와 같은 통하는 글자니까 이렇게 해석하도록 뭐 나오는데 이 속자에도 또 이거 정자를 여기다 위에다 붙여서 쓰게 돼요. 이렇게 차라리 영자가 약자로 이렇게 쓰니까 이 영자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문 배우셨으니까 차라리 닭대가리 들면 속구리는 되지 말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재밌게 될 거예요. 그거 한문 좀 배우더니 유식해졌다고도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만 모니요. 쌀쌀부터 먼저 들으시고 해요.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되면은 나물국도 향기롭다. 이것도 입지서와 같이 넣은 것이 시만 마음이 편안하면 뭐 성정 세계향 마음이 편안하면은 초가집에 살아도 평안하고 이게 평안할 운자로다가 뭐죠? 그 다음에 성품이 안정되면 내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 성은 심과 통하는 자니까요. 마음이 안정되면 남을 것도 향기롭다. 그런데 실제는 요새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도 남을 것은 향기롭더라고요. 우스개로 소리고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내내 성품이나 마음이나 같은 거니까 안정되면 남은 것도 향기롭다 해서 논어에서 공자님 말씀하신 안빈납도 있죠. 안빈납도
또는 비니라. 글자 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것은 관수사 음수하고 곡괭이 친지라도 낙역 제기 중이니 불의 부차기는 어하여 부운이니라 해가지고 있는 것이 공부가 말씀하신 것이지요. 거친 음식을 먹고 물 마시면서 거친 음식을 먹고 비록 팔을 구부려서 팔고서 팔베개 하고 잠을 잘 망정, 팔베고 잘 망정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부차기는 부기를 좀 운을 맞추느라고 부차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기는 나한테는 뜬그러났다. 옳지 않은 거는 그것이 한 거니까 이거는 논어 수리편에 나온 거니까 특별하게 뭐지 않아도 되고요. 하기편에서는 자공이던가요 누가 이야기했을 때 가난하면서도 여기 즐겁게 하는 태도가 가장 좋다고 했어요. 온자는 이 온자에서 이쪽 본체의 글자가 가끔 온도는데 이 자를 모두 다 약자로다가 이 공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약자로다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생략이 돼요. 생략한 것이 다 약자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온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은이 되고 그래서 요 변의 약자를 생략해서 쓰는 것이 약자로 쓰시는 거니까 이거 공자가 붙어야 돼. 안 붙어도 돼 하고서 따지시지 말고 두 가지가 다 같은 글자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딱 되겠네요. 근데 국객자가 이게 뭔지 알아요? 새끼양고요. 그게 새끼양고기가 맛있네, 그죠? 여기다가 아름다운 밑자를 붙여서 갱국이라고 이거 새끼양을 삶아서 국으로 끓이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새끼양을 넣었을까? 이게 점 4개가 일반적인 다른 글자에서 보면은 불화밋이라고 해가지고 불화 이게 하나 둘 셋 넷이죠. 불화 같은 글자를 쓰는데 요 새끼양 할 때는 이것이 불화밋이 아니라 양의 발 아기자기한 발 4가지 4발을 그린 거래요. 그래서 이게 새끼양인데 그 뭐 떡보고도 고발하고 지 원장님 고자 들어간 떡 있죠? 저번에 그전에 한번 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재미있는 글자더라고 이게. 그래서 새끼양 어린 양을 삶아서 뭐 한 것이 맛이 있어서 뭐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